자, 안녕하세요. HLB 공시가 나왔습니다. 12월 27일에 보고자 진양권으로 HLB가 LSKB 주주들에게 줘야 하는 돈이 있었죠. 합병의 대가로 주식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공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적인 것을 보면요. 특별 관계자 수가 이제 2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13일에는 11명이었는데 27일에는 9명, 그러니까 14일 동안 2명이 빠졌는데, 누가 빠진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특별 관계자 수에 현대요트랑 현대 엔코스모스 요팅이 지금 의결권에 있는 주식이 0이죠. 그래서 0%로 지금 이 둘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 내역 총괄표를 보면요, 여기 현대요트가 19,000주를 이제 의결권에 있는 주식을 팔고 현대 엔코스모스 요팅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기존에는 이제 0.03%, 0.01% 있었는데 요게 빠지면서 0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 변경 사유에 주식 인도에 따른 보유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나왔는데, 자, 이것이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결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요, 주석 1이라고 적혀있죠. 주석 1은 그 합병 계약에 따라서 그 대가로 HLB 주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기존의 LSKB의 주주였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아, 알래스킴, 엘생, HLB셀, 진유림, 진인혜 다 LSKB의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일에 전부 다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사람, 기업들이 전부 특별 관계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뭐 H생명학도 있고, L생도 있고, 진씨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보면요, 여기 이제 677이죠. 요게 추가돼서 680으로 최종적으로 변경. 알렉스킴은 120으로 최종적 변경. L생 699, 414, 412로 4090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바뀐 것은 과거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11월 13일이 이제 이전 거 보고서였고요. 11월 27일에 이제 바뀐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특별관계자 이현아의 677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알렉스킴도 이제 967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지금 LSKB 주식 팔면서 HLB 주식을 받아올 때 그 수량들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알렉스킴만 보면요, 이제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96만 7천 주가 변동 전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식을 받으면서 120만 주로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다른 이제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진유림도 396주가 있었는데 받으면서 4천 주로 늘었고, 진인에도 371이었는데 4,090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BDI를 질문을 주셔서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FDA 임상 3상 중인 미국 회사를 인수해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요, 11월 11일자에 BDI가 바이오 사업 본격화 소식에 20%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인수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 항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앨리슨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퍼센트는 37%를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대주주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로 받았고,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지분 51%를 인수할 계획이었는데 뭐 자금 조달 일정을 고려해서 37%를 우선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51%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지분 취득해서 지분이 안정적으로 높여가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51% 모으려고 했으니까 지금 더 모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한 37%의 금액이 134억입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시가총액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앨리스 파마슈티컬스라는 이제 회사의 시가총액을 구해보면요, 자, 이제 엑셀로 이제 가져왔는데 37%고요 134억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제 37분의 100을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357억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00억짜리 기업을 인수를 할 계획이었고요. 37%를 우선 인수했고, 그러면 이제 앨리스는 무슨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4가지 저응증을 대상으로 임상 파이프라인 4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가장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었는데, FDA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이 췌장 단일 2차 치료제 글루포스파미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일하게 임상 3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수자금으로 그 돈이 들어갔잖아요. 신주를 발행하면서 돈을 넣었습니다. 대략 140억 정도. 그 돈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쓰겠다는 거죠. FDA 임상 3상을 포함해서 각 약물의 임상시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3상이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년 정도 뒤에 2022년에 NDA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루포스파미드는 무슨 신약인가 이제 보면요, 25% improvement in median surviva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타겟팅하느냐, 하이퍼ок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요 뜻은 혈중 산소 감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ок식 브레인 데미지라고 한다면은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하이퍼ок식 브레인 인저리도 뇌의 혈류가 저하되거나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팅 하는 게 어디냐, 하이퍼ок식
튜머 리전이라는 곳에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굉장히 이제 솔직한데 쇼른 서바이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 대상으로냐, 인슐린 테이킹 페이션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슐린 복용 환자들. 여기 서바이벌이 유지도 아니고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한테는 이제 투여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요 글루포스 파미드가 글루코스 컨주게이트 프로드러그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프로드러그는 한국말로 전구 약물이라고 하고요. 자, 일반 드러그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프로드러그는 투여 후에 생체 내에서 목적으로 하는 화합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변화가 되는 게 프로드러그라는 건데요. 이 드러그가 유용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작용이나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작용시간, 뭐 흡수성, 용해성 이런 것들에 적합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수식을 좀 바꿔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분할성 물질로 소화관에서 흡수가 되고요. 여기서는 활성되지 않아요. 소화관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이제 간에서 대사가 할 때 바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화합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활성형의 물질로 변화해서 항염증 작용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프로드러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될 때는 변하고 있지 않다가 불활성이 있다가 간에서 대사가 될 때 바로 물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형 물질로 변화해서 그때 작용을 하는 이런 게 프로드러그인데요. 그러니까 대사가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뭐 효소 반응, 뭐 화학 반응 같은 게 일어나죠. 그래서 원래 약물로 우리가 이제 치료에 쓰려고 했던 원래 약물로 복원시켜서 활성을 나타내게 되는 게 프로드러그. 아까 봤듯이 뭐 특정 부위에서의 작용 발현을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니까 소화간에서는 작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거기서는 불활성으로 있다가 특정 부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트라는 뜻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화합물의 결합으로 된 복합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왜 인슐린 테이킹 페이션츠의 그 서바이벌을 줄였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요게 글루코스랑 결합된 프로드러그였다는 거죠. 인슐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당뇨병 환자들이죠. 그러니까 당뇨 문제가 있는 건데 요 글루코스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2개 이상의 다중결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단결합을 매개하여 하나 건너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보면요, 여기 이제 다중결합 있고 단일결합, 다중결합, 단일결합, 다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밑에도 다중결합, 단일결합, 다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하나가 건너서 연결되어 있는 게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공액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delocalized bond라고도 합니다. localized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 요거에 왜 그런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요.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불포와 유기 분자에서 H22C 그 두 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하나의 단결합을 사이에 끼고 구성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을 따로 붙여서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공액 이중결합의 유기화합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중결합과 비교하여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결합을 가진 대표적인 화합물로는 벤젠, 부타디엔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벤젠인데 여기 보면은 구조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중결합이고 단일결합이면은 여기가 더 짧고 여기가 더 강력하니까 이렇게 이제 각도가 좀 달라야 될 텐데 전부 다 120도입니다. 뭔가 다르긴 다르죠. 요게 120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벤젠 링은 또 요런 식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이거랑 요 120도랑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듯이 링이 아니더라도 요거는 부타디엔인데 이렇게 두 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